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해주는 남자입니다. 제 첫 분석 영상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실 2025년 반도체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제가 직접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의 점진적 회복이라는 이중 성장 축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이르면 HBM 등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흐름과 더불어 한동안 부진했던 D램 랜드와 같은 범용 메모리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 HBM이 필수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고, GPU, ASIC와 같은 초고속 연산칩을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스마트폰, PC, 서버 등 전통적인 IT 수요는 2024년을 거치며 재고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2025년 하반기쯤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버 쪽에서는 DDR5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대비 높은 메모리 용량과 성능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랜드 역시 200단 이상 고단화가 가속되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의 점유율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AI 반도체 부분입니다. AI 반도체는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대용량 연산을 위해서는 GPU나 ASIC와 같은 칩들이 필수적인데, 이 칩들이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HBM과 같은 초고속 메모리가 각광받고 패키지 기술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TSV나 코어스와 같은 공정은 칩을 쌓거나 붙일 때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해 신호 전달 속도를 높여주는 핵심 기술인데, AI 칩에는 이러한 고성능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 AI 스타트업들도 다양한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면서 전체 AI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AI 반도체가 확대될수록 후공정 패키징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관련 소재 장비 업체들의 매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가 바로 딥시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고가의 AI GPU를 전부 쓰지 않고도 꽤 준수한 성능의 AI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AI 투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초거대 자본을 갖춘 빅테크만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딥시크처럼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AI 모델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로 클라우드 반도체 전반의 수요 증가입니다. 중소형 기업들까지 AI에 나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GPU, HBM,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욱 폭넓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술 다양성 확대입니다. 딥시크는 일종의 경량화 AI 모델을 상징합니다.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등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AI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엔진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가 지금 당장 모든 AI GPU를 대체하거나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AI는 초고비용 전유물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흔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AI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AI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시장만 놓고 봐도 2025년 전후로 서서히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재고가 주요 업체들의 감산으로 차츰 해소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반 서버와 PC, 모바일에서도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D램의 경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신규 서버와 PC에서 더 높은 메모리 모듈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랜드 쪽도 200단 이상 고단화 공정이 본격화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고, 역량 있는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와 R&D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들은 이번 사이클에 더욱 확고한 지위를 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주요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C입니다. ISC는 고성능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HBM, GPU, ASIC 등 테스트 수요가 커질수록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식가격, 박리객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메모리, 비메모리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랜드 부분 업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다이본더나 TC본더와 같은 후공정 장비 글로벌 1위권으로 AI 반도체 패키징이 확대될수록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영역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TSV 공정이 본격화되면 관련 장비 판매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고온 열처리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메모리에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열처리 공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해외 고객사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원자 현미경 분야에서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 공장이 복잡해지고 R&D 수요가 커질수록 정밀 계측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R&D 역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AI 첨단 패키징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기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특히 AI 반도체가 폭넓게 확산되려면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모델이 등장해야 하고, 그에 맞춰 장비와 소재 부분에서도 고객 맞춤형 R&D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딥시크처럼 경량화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장기적으로 AI 생태계를 더욱 넓히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 반도체와 장비 산업은 AR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범용 메모리 시장의 점진적 회복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의 등장은 중소형 기업까지 AI 경쟁에 뛰어들게 하며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